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계산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 오른쪽 거는 저번에 계산기 설명서를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 왼쪽 계산기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계산기입니다. 이게 모델이 여기 써 있는 FX 9860G2라는 모델이고요. 이 계산기가 유용한 게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오일러 공식하고 허수값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표시가 되는 거죠. 얘는 이게 안 돼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고요. 제가 계산기를 뭐 저번 영상처럼 사용법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이걸로 오일러 공식을 여러 가지로 써볼 수 있다. 돌려볼 수 있다.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형식만 좀 변경하면 순식값도 그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오일러 공식하고 순식값이 되기 때문에 삼각함수부터 풀이의 변환, 순식값이 하고 오일러 공식의 최종 종착지가 풀이의 변환식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삼각함수부터 풀이의 변환까지 관통하는, 직관적으로 관통하는 시간을 이번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산기로 순식값 그래프 그리기 그리고 오일러 공식 가지고 놀기를 중심으로 이번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FX9860G2 이 모델의 이 570EX 대비해서 장점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 계산기로 순식값 그래프를 그리고 또 오일러 공식을 쓰기 위해서 기초값을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이 순식값 오일러 공식 쓰기 준비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식값을 들어가기 전에 그 순식값이 이 각도가 라디안 값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이 라디안 값을 개념을 분명히 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 라디안 값에 대해서 개념을 제대로 잡아보는 그런 몸풀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일러 공식을 이 계산기가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극좌표로 표시하거나 직교좌표로 표시하려면 계산기가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일러 공식을 가지고 이 오일러 공식이 좌표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 오일러 공식을 한 바퀴 이렇게 원으로 돌려보면서 각도 값에 따라서 그 값을 한번 알아보고요. 이 계산기가 그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원을 옆으로 밀어서 또 한번 돌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일러 공식이 이 풀이의 변환식 여기도 들어갑니다. 풀이의 변환식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풀이의 변환식에 들어가는 오일러 공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각속도를 중심으로 각속도를 변환시켜 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풀의 변환식에 들어가는 이 오일러 공식이 이 순식값, 이 순식값에 변형된 모습이거든요. 이 순식값에 변형된 모습의 순식값의 끝판왕이다. 이 활용의 끝판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풀의 변환식까지 그냥 직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식값을 이용해서 또 이 페이저에서 이 오일러 공식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순식값 그리고 오일러 공식 페이저 이 관계를 정리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 페이저에 들어가는 이 오일러 공식하고 이 풀의 변환식에 들어가는 오일러 공식하고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순식값을 가지고 임피던스를 구하는데 어떻게 실제로 구하는지 한번 해보겠고요. 그리고 임피던스를 나타내는 방법은 이렇게 크기와 이상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식을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순식값 그래프를 직접 그려볼 텐데요. 계산기를 가지고 이게 원래 이 계산기가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리게 돼 있지 순식값을 그리는 용도는 아닌데 어떻게 하면 순식값을 그릴 수 있는지 계산기 세 군데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순식값 그래프를 그려보겠고요. 이 각속도 순식값에서 이 각속도를 변화시켜 가면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게 이 순식값하고 이 삼각함수의 이 관계인데 이게 삼각함수하고 순식값하고 워낙 비슷하게 생기다 보니까 이 삼각함수의 일종인가 순식값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이 순식값과 삼각함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식값을 그럼 삼각함수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이게 이 순식값이 굉장히 헷갈리는 이유가 이 순식값을 이 삼각함수로 계산을 하다 보면 삼각함수처럼 되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순식값, 이 순식값 x축 이게 원래 보통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 t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이 아니고 그냥 이 각속도 이 자체가 되면 왜 순식값 그래프가 다 똑같아지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결론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삼각함수를 또 안 그려볼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삼각함수를 그려서 왜냐면 저도 이게 계속 까먹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써놓고 나중에 또 보면서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기 값 세팅하는 법 그것도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역시 이게 오일러 공식뿐만 아니고 극좌표하고 직교좌표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 계산기가 이 그래프 계산기가 이게 좀 더 편해요. 계산기 앞전에 제가 앞전에 찍은 영상 계산기보다 그래서 이 변환은 어떻게 변환하는지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진수와 16진수 요 변환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16진수가 코딩할 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계산기에서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 어떻게 정리를 되는지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FX9860G2가 이 570EX보다 어디가 좋으냐? 물론 이게 뭐 다 좋죠. 뭐 당연히 뭐 가격도 훨씬 비싸고요. 하지만 그런 거 빼고 제가 시작할 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허수, 이 허수가 일반 계산 모드에서 바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오일러 공식도 바로 그냥 따로 뭐 허수 모드가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입력이 됩니다. 얘는 따로 복소수 모드로 따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얘는 그냥 계산 모드에서 바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이 계산기가 있죠. 지금 보면 여기서 이 메뉴를 눌러보면 여기는 따로 복소수 모드가 없어요. 그냥 그래프 모드, 뭐 여기 뭐 통계 모드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산기 모드에서 그냥 다 허수도 계산하고 그냥 일반 계산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편하다. 하나뿐만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오일러 공식이 여기서 이렇게 뭐 직교좌표든 극좌표든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그려보면서 또 그래프가 또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순식값 그리고 풀의 변환 그리고 FFT 고속 풀의 변환까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그런 계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계산기는 핑계고 계산기를 씀으로써 오일러 공식을
더 가깝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오일러 공식을 이걸 가지고 여러모로 굴려보는 그런 시간을 이번 시간을 갖는 것이 이번 시간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기본 시작 디폴트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보면 먼저 Shift하고 메뉴 셋업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Shift하고 메뉴 있죠. 이걸 누르면 이렇게 Shift하고 메뉴 딱 누르면 이 모드가 바뀌죠. 지금 이 모드가 지금 여기 있는 이 모드가 되겠습니다. 쭉 모드 요 인풋 뭐부터 모드 프렉 리절트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거 같은 순서입니다. 여기서 값을 이렇게 설정을 하라 요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이 인풋 모드는 여기 매스로 놓고 그 다음에 이 모드는 컴프로 놓고 여기 컴프로 놓고 그리고 이 프랙처 이 프랙처 모드는 이게 가분수 뭐 진분수 이런 건데 요거는 또 역시 그 DC 요 가분수 값을 놓고 이 펑션 타입은 XY 요 Y 값을 놓고 이렇게 Y 값을 놓고 그 다음에 선 모양은 여기서 이제 뭐 그래프를 선으로 표시할지 뭐 점으로 표시할지 뭐 그걸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보면 여기 좀 선으로 표시할지 점으로 표시할지 그걸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 역시 커넥트 콘으로 놓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커넥트 콘으로 놓고 그 다음에 디리버티브 이게 디리버티브는 이제 미분 값을 그래프에 표시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건데 요거죠. 디리버티브 이제 그래프에서 어느 한 지점의 값을 그 미분 값을 표시하는 거라서 이제 이건 온으로 놓겠습니다. 이제 온으로 돼 있죠. 지금 보면 온. 이거 앵글 값. 앵글은 이제 라디안으로 놓을 거냐, 뭐 디그리 각도로 놓을 거냐, 뭐 그라디안 값으로 놓을 거냐. 이건 이제 디그리나 라디안 값인데 저는 일단 라디안 값으로 이렇게 해놨고요. 콤플렉스 모드, 복소수 모드는 뭐 이건 아무거나 해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지금 여기 좀 극좌표 값으로 여기 좀 극좌표 값으로 해놨고요.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요 값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요 값을 요 두 개 라디안 값하고 이 극좌표 값, 요 앵글하고 컴프 값 요걸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코드 요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근데 그래프의 포인트의 좌표값 표시할지 여부인데 뭐 그건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요거를 보면 나머지는 그냥 다 보시면서 이거 뭐 그리드는 모는 종이를 표시할지 그리고 뭐 X 이거는 좌표축을 표시할지 뭐 온으로 하시고요. 라벨은 그래프 라벨 표시할지 이거 라벨 표시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좀 오프로 했고요. 디스플레이를 소수점 이하 자릿수 이거를 뭐 세 자리를 할지 뭐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픽스 해놓고 자릿수 넣고 하면 이제 여기서 결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심플리파이는 뭐 오토로 계산 결과 자동 축소 여부 이건 뭐 그냥 오토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세팅 값을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허수 그 순식값을 들어가기 전에 이 허수에 들어가기 전에 이 라디안 값으로 이 순식값이 라디안 값으로 각도를 표시하기 때문에 이 라디안 값이 어떻게 되는지 좀 개념을 잘 풀고 있습니다. 라디안 값을 많이 혼동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라디안 값을 얘기할 때 보통 파이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혼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왜 혼동을 하느냐 360도를 2파이로 놓는다는 거죠. 라디안 값은 그러면 180도는 2로 나누니까 이제 파이가 되죠. 여기까지는 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1라디안은 몇 도냐? 그러면
파이를 그냥 파이로 나눈 겁니다. 파이로. 그 파이가 뭐냐? 3.14잖아요. 3.14. 180을 3.14로 나누면 35,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7.296도가 된다는 겁니다. 1라디안이 57.296도가 된다. 근데 여기 라디안은 없어지고 그냥 상수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이게 1인데 1이 라디안으로 표시되면 57.296이라는 뜻이다. 요게 좀 적응이 안 돼요. 저도 사실 적응이 잘 안 돼요. 이게 아직도 뭐 제가 뭐 그렇다 수학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라디안 값에서 파이는 단지 0도, 이 0도, 여기 0도, 90도, 180도, 270도에서만 보이지, 360도에서만 보이지, 나머지에서는 안 보인다, 여기는. 왜냐면 여기를 이렇게 분수로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분수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이런 상수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게 라디안 여기 0이잖아요. 여기 0이 있겠죠. 0에서부터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여기가 3.14니까 여기가 3.14죠. 3.14 이렇게 쭉쭉쭉 가는 겁니다. 이렇게 쭉 상수값이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이게 라디안이에요. 그래서 요 2파이 전에는 이 6이 있는 겁니다. 6. 그렇게 해서 거의 6.283까지 0에서부터 출발해서 6.283까지가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도는 거다. 그게 라디안 값이다. 그거를 개념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요게 그 라디안 값의 순식값으로 라디안 값 표시할 때 이게 좀 넘어야 될 고비고요. 일단 여기를 이제 제대로 넘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 허수하고 직교좌표하고 극좌표하고 오일러 공식을 이 계산기에서 계산기에서 표시를 하려면 어떻게 설정을 하고 있어야지 이 값들이 표시가 되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이 표가 무슨 표냐면 이런 값을 만약에 표시를 하고 싶다. 내가 이런 값을 표시를 하고 싶다. 아니면 이런 값을 쓰고 싶다. 그러면 요 모드를 이 시프트하고 메뉴로 들어가서 모드를 이 디리버티브 있죠. 이 디리버티브 여기도 보면 여기 그 디리버 앵글 모드 있죠. 앵글 모드하고 여기 앵글 모드 밑에 컴플렉스 모드 있죠. 여기 컴플렉스 모드하고를 요렇게 맞춰주면 요렇게 리얼 직교좌표 모드 뭐 디그리 모드는 뭐 라디안 이건 상관없고 요렇게 맞춰주면 예를 들어서 91이고 크기가 1이고 90도다 그러려면 콤플렉스 모드는 극좌표 여기 극좌표로 맞춰주고 이렇게 극좌표로 맞춰주고 그러니까 극좌표로 맞추려면 F3를 누르는 거예요. F3를 누르는 거고 만약에 F2를 누르면 이제 직교좌표 모드가 되는 거죠. 직교좌표 모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요 값을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앵글 모드에서 라디안 값을 택하고 컴플렉스 모드에서는 여기서는 극좌표 모드를 해주는 요 모드 그러려면 우선 F3를 눌러야겠죠. F3 눌러주면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해줘야지 이렇게 극좌표가 표시된다. 그래서 요 값을 표시할 수 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요 값을 다 쓸 수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요 루트 i 요게 지금 보면 루트 i 있잖아요. 루트 i 요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오일러 공식 표시 안 되는 그 계산기에서 이게 표시가 안 돼요. 오일러 공식만 표시 안 되는 게 아니고
요 공식도 요식도 표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허수나 이 오일러 공식을 잘 제대로 쓰기 위해서 이 계산기를 하나 마련하시라. 저는 이거 중고로 이거 산 거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되게 도움이 되니까 하나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표는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오일러 공식의 2배다. 그러면 그럼 파이 값이고, 이거 파이죠. 파이 값이고 2배니까 각도로 표시하면, 이 각도로 표시하면 크기는 2이고 파이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오일러 공식의 2배는 이런 값이 되는구나. 이거를 이렇게 직접 써서 이렇게 나타내는 보는 거하고 그냥 머리로 기억하는 거하고 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저도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여기다 2파이 2i파이의 2배는 이런 값이 나온다. 180도. 180도를 지금 요거는 지금 각도로 나타내는 건데 이거를 여기서처럼 이렇게 파이로 표시하고 싶으면 여기를 극좌표로 표시하면 이게 여기가 이제 극좌표가 이제 라디안 값으로 표시가 되겠죠. 뭐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서 제가 이 표를 그려놓은 거니까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이 표는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 오일러 공식인데 오일러 공식이 요 원을 따라서 이렇게 도는 건데 한번 돌려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라디안 값을 가지고 이게 원래 2의 i 파이 승인데 파이 대신에 0부터 이렇게 넣어보는 거죠. 0부터 넣으면 이게 2의 0승은 1이잖아요. 그냥 1인 겁니다. 그냥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1인 거죠. 요 2점이 된 거죠. 2점. 실수만 있는 거죠. 실수. 허수는 없고 실수만 있는 거죠. 그렇게 됐다가 1을 넣으면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죠. 이렇게 출발해. 여기 출발하다가 2를 넣으면 이게 1만 넣으면 뭐이 정도 되겠죠. 2분의 그렇게 해서 2가 되겠고 여기 이제 각도가 이제 2도가 되는 거죠. 2 라디안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계산기로. 지금 여기 보시면 그거를 극좌표로 나타내면 이 라디안은 114도. 그러니까 어디예요? 그러니까 좀 90도를 넘었잖아요. 여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보면서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다 넣어보면 이렇게 다 나타내지기 때문에 이 라디안은 이 정도 되는구나. 그렇게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라디안이 들어가면 이게 3.14가 파이니까 한 요 정도 되는 거죠. 그걸 또 라디안으로 표시되면 이렇게 표시되는데 이게 사실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보면 보통 이렇게 표시하지 이렇게 라디안 값으로 표시하지 않거든요. 이게 이렇게 표시되는 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 계산기는 그게 되니까 되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라디안이면 여기 3이 되고 한 요 정도 되고 그런데 재밌는 게 이게 여기가 3.14잖아요. 그 3.14를 여기서 출발하고 3.14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게 3.14를 넘어가면 예를 들어 3.284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값으로 표시가 돼요. 마이너스 3. 왜 이게 왜 3이 아닌데 이렇게 여기서 1, 2, 3 이렇게 같이 오다가 왜 같이 다시 마이너스 3이 되지?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제가 여기 써놨죠. 여기 이게 이렇게 오다가 지나가면 그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대로 돌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142 여기서 마이너스 3.14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14이죠. 이렇게 돌면 근데 거기서 3.284까지 이렇게 간 거죠. 3.284 그러면 거기서 마이너스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3.14를 여기 이만큼 더 갔으니까 빼요. 그러면
0.142가 나올 거 아니에요. 0.142. 0.142를 여기서 빼준 겁니다. 그러니까 3.142에서 빼준 겁니다. 마이너스 3.142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3.142가 여기니까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1.42를 0.14를 빼주니까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됐다. 그렇게 되는 거고 4다. 그럼 똑같이 요 식에다 이렇게 넣어보세요. 그러면 똑같이 마이너스 2.284가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넣어서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한 계산기인 거죠. 그리고 오일러 공식, 여기 들어가는 공식은 항상 라디안 값으로만 넣을 수 있어요. 여기는 그냥 각도는 못 들어가요. 엉뚱한 값 나오긴 뭐 들어가겠죠. 근데 원하는 값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산기의 삼각함수의 각도도 항상 이 라디안 값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거는 오일러 공식이잖아요. 그냥 삼각함수에서도 이 계산기 말씀드리는 이 계산기에서도 삼각함수 쓸 수 있죠. 그럼 삼각함수에서도 이 각도는 항상 이제 라디안 값으로 한다. 그거 이제 말씀드리고요. 라디안 값으로 한다. 이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원을 한 바퀴 돌려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가보자는 거죠. 5를, 여기서 5다. 이게 이제 3을 넘어서 이제 5, 6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이너스 1.42에다가 5 넣고 다시 3.14를 빼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5면 이렇게 해서 도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돌더라. 그래서 마이너스 1.184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점점 값이 적어지겠죠. 마이너스 집 쪽에서 보면 그러다가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아예 처음부터 마이너스를 이렇게 돈다. 그러면 그때는 또 오히려 플러스로, 그러니까 3.14를 기준으로 해서 넘어가면 그냥 마이너스, 이쪽에 있으면 플러스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는 겁니다. 저도 이걸 가지고 놀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거고. 자, 그럼 이게 지금 오일러 공식이잖아요. 1 플러스 요거 0이잖아요. 요거 값. 요 0이 그냥 이렇게 표시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여기서 이렇게 돌면 여기서 이렇게 도는 건데 이게 i가 파이면 여기서 이렇게 도는 건데,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근데 1을 더하면 0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1이 이 원이 있는데 거기서 1을 더한 거예요. 1을 더하면 이 원 자체가 여기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겁니다.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1 플러스 이게 여기 있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기하학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 있는데 여기 이 값인데 여기서 이렇게 도니까 요 자체가 요 원이라는 거죠. 요 원인데 요렇게 해서 여기서 파이까지 가니까 값이 0이 된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숫자로만 보는 게 아니고 이 기하학적으로 보면 여기서 여기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0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0이 되는 거고, 만약에 파이까지 안 가고 90도 2분의 파이까지 갔다 여기죠, 여기. 그러면 값이 어떻게 되느냐? 요 값이 된다는 겁니다. 요렇게 어떻게 되느냐? 보면 여기서 여기니까 여기가 1이죠.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이니까 1 플러스 1i 그렇게 되고, 또 이걸 극좌표로 나타내면 또 이렇게 여기가 1 그리고 여기가 1이니까 여기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4분의 파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45도니까 4분의 파이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요 값을 이 계산기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요 값을 찍으면 요 값이 나타난다는 거죠. 계산기 그 세팅을 이렇게 해 놓으면 요 앵글
앵글 모드와 콤플렉스 모드를 이렇게 각각 극좌표와 라디안 값으로 하면 이 값을 표시해 준다. 그래서 이 오일러 방식을 가지고 놀기 굉장히 유용한 그런 계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밀고 한 바퀴 돌려봤고요. 자, 그러면 더 나가서 이 풀이의 변환식에도 이게 풀이의 변환식이에요. 이게 풀이의 변환식인데 여기에도 오일러 공식에 들어가 있다 이거죠. 여기 마이너스가 있지만 마이너스는 뭐 상관하지 말고 여기서 원래 i 파인데 i 파이 대신에 wt가 들어간 거죠. wt가 들어갔을 뿐 오일러 공식이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속도를 가지고 한번 돌려보자는 거죠. 그래서 아까 거기 똑같이 화면을 놓고 여기다가 이제 이 원만 그렸습니다. 거기서 원래 이 i 파인데 i 파이 대신에 wt를 넣은 거죠. wt. 그럼 wt가 뭐냐? 여기 각속도죠. 여기 각속도. 여기 각속도 w는 2파이 곱하기 주파수 f인데 2파이는 라디안 360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360도가 도는 요 각속도가 요 풀이의 변환식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각속도가 1파이다. 1파이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1초에 원을 한 바퀴 돌았다. 1초에 원을 한 바퀴 돌았다는 거예요. 1초에 원을 한 바퀴 돌려면 이게 2파이가 0.5Hz가 돼야지 1파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1초에 원을 반바퀴 돈 거지. 이게 원을 반바퀴. 그래서 반바퀴 0.5초 0.5Hz 0.5Hz 그러니까 요렇게 돌았다는 거죠. 1초에 요렇게 돌았다는 거죠. 1파이는 1초에 이렇게 반을 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파이는 이게 한 바퀴면 1파이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원래 각속도가 2파이 곱하기 f예요. 아니면 라디안 값이 2파이가 360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2파이가 한 바퀴를 도는 게 2파입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았죠. 그러면 원을 한 바퀴 돌 때 2파이. 그러면 3파이는 이게 세 바퀴가 돈 게 아니고 원을 1.5바퀴 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5Hz. 그래서 3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라디안에서 이 헷갈리는 이 파이를 떼볼게요. 그럼 3은 각속도가 3이에요. 그러면 3은 여기서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요거 이게 3.14잖아요. 그럼 요거보다도 더 덜 돈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1바퀴, 그 반바퀴도 덜 돈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얘는 2에 i3t라는 요 오일러 공식의 이 값은 요 각속도를 가진 이 오일러 공식은 1초에 반바퀴도 아닌 한 요 정도 돌았다는 겁니다. 3. 그러니까 3이니까 요 정도가 되겠죠? 요 정도 돌았다는 겁니다. 요 정도. 네. 그러니까 이렇게 3 반바퀴도 못 도는 요 정도 되는 거고. 근데 100T다. 그럼 이게 100T, I의 100T다. 그러면 100T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한 바퀴가 2파이니까 100으로 나누면 15.92바퀴를 1초에 돌았다는 겁니다. 15.92바퀴.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 1초에 이렇게 해서 15바퀴 하고 0.92바퀴를 돌았다는 거죠. 그게 이 IWT의 의미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 100T일 때 그럼 0.5초 시점에서의 위치는 어디냐? 0.5초. 1초에 100바퀴를 돌다 했을 때 1초에 100T라고 그랬을 때 그럼 0.5초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1초에 15바퀴를 도니까 0.5초 시점에서는 어디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기에는 좀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 이게 지금 결국은 이 값이 50이 되잖아요. 50. 그럼 이걸 넣어보면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극좌표
라디안 값일 때 0.26 라디안 값이 되고, 요거는 라디안 값이라서 좀 적응이 안 되니까 실적 각도로 보면 마이너스 15.21도. 그러니까 값은 크기는 1이고 한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 와 있다. 이렇게 돌다가 0.5초 시점에선 여기에 와 있다는 겁니다. 1초에 각속도가 100이면 1초에 15.92바퀴를 도는데 0.5초 시점에 여기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그 의미가 바로 요 I의 WT가 갖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각속도가 이 퓨레의 변환식의 오일러 공식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자, 그러면 이 순식값의 이 공식이 결국은 나중에 이 오일러 공식으로 연결되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순식값이 보면 이 전압을 가지고 일단 했는데요. 지금 최대값, 전압의 최대값하고 이 각속도가로 표시한 게 순식값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페이저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지금 전압의 순식값이 이렇고 전류의 순식값이 이렇다고 할 때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1초에 몇 번을 도느냐, 이 전압이 1초에 얼마나 진동을 하는지 그걸 나타내는 거고, 진동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그걸 지금 순식값이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페이저로 나타낼 때는 왜 페이저로 쓰느냐, 이걸 다 알고 싶지 않고 이 각속도는 빼고 요 진폭 여기 최대 진폭하고 이 위상, 이 얼마나 이 처음 시작에서 벗어났는지, 이 위상 변화됐는지 요것만 알고 싶다는 겁니다. 전압 요것만 가져온 거예요. 그게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극좌표로 나타낸 거죠. 그리고 전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져오고. 왜냐하면 이렇게 나타낸 이유가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같은 각속도 어떤 기판이 있을 때 기판에서 같은 회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각속도는 같을 거잖아요. 지금 교류를 쓴다고 했을 때 그러면 각속도는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요거 W는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폭하고 위상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필요한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 각속도 빼고 비교를 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요 페이저 요 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기판 안에 왜 이게 생겼냐면 코일하고 콘덴서 때문에, 그럼 이게 교류 저항이 생기거든요. 교류 저항 이게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교류 저항 때문에 전압하고 전류의 위상이 바뀐다. 그러면 그때 이 임피던스 교류 저항이 생기는데 그 교류 저항 값이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 페이저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폭과 위상만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 오일러 공식이 왜 들어갔냐면 요 지금 보면 이 순식값에서 이 페이저 진폭하고 위상값이 나왔죠. 근데 요거는 아까 요 극좌표 값이잖아요. 그럼 이건 오일러 값으로 또 그대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요런 식으로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요 좌표가 있다. 요 좌표는 직교좌표로 나타내면 여기가 A고 B인데, 세로가 B이고 가로가 A인 그런 A 플러스 B 좌표인데, 그거를 극좌표로 나타내면 크기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가 R이고 각도가 세타인 요 값으로 표시된다. 그래서 요 오일러 공식 마찬가지로 요 값은 이 여기가 R이고 이런 원이 되겠죠. 지금 요거보다 지금 그린 원보다 더 큰 요 R을
반지름으로 하는 요런 원에 세타의 값을 가지는 그 위치가 결국은 이 페이저 요 극좌표랑 같은 값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오일러 공식하고 페이저 관계가 같이 같은 선상에 있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요 페이저 값은 오일러 공식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요 R이 결국 이 VM인 거죠. VM이고, 그거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요런 식으로 표시하고, 요게 지금 요거죠. 그건 또 이렇게 코사인과 사인의 관계로 표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요 코사인과 사인은, 요 코사인 세타는 결국 A가 되고, 사인 세타는 결국 B가 돼서 역시 이렇게 직교좌표로도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오일러에서 이 오일러 공식과 또 페이저와 이 복소수 요 값이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제가 이 페이저에 들어가는 이 오일러 공식하고 이 푸리에 변환식에 들어가는 이 오일러 공식 두 개를 다 얘기했는데, 이게 그러면 이게 무슨 관계냐, 이게 또 궁금해지고 헷갈리는 거죠. 이게 그럼 같은 건가? 이제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이게 푸리의 변환식을 사실 모르면 어 이게 그냥 되게 막연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걸 잠깐 직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순식값이고, 형태는 순식값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전압 전류가 이렇게 표시되고, 그걸 또 페이저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걸 복소수로 표시하면 이렇게 코사인 사인 좌표로 표시하고, 또 A 플러스 B로도 나타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잖아요. 복소수 값으로. 근데 얘는 왜 여기 쓰이는 오일러는 왜 쓰느냐? 얘는 왜 쓰느냐? 걔는 이 위상, 이 세타, 이 위상, 요 세타, 요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세타하고 진폭, 요 R이 궁금해서 이 오일러 식을 순식값에서 페이저를 빼올 때 같이 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얘 순식값에서 빼온 오일러 공식은 요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위상과 진폭을 알기 위해서. 그럼 퓨리의 변환식에 있는 이 오일러 공식은 왜 쓰느냐? 얘는 위상과 진폭이 궁금한 게 아니고 요 각속도, 요 W, 요게 궁금해서 쓰는 겁니다. 요 W가. 그래서 이 퓨리의 변환식이 이 주파수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 주파수가 들어오면 그 들어오는 주파수를 여러 가지 각속도를 갖는 주파수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푸리의 변환식에 있는 오일러 공식은 쓰인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코사인 값으로도 비교하고 사인 값으로도 같은 각속도를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비교한다. 그래서 그렇게 쓰인다. 그렇게 해서 보면 이 푸리의 변환식의 오일러 공식, 이거는 같은 각속도, 요즘 각속도 여기 있죠. 근데 이게 같은 오일러 공식에 들어있잖아요. 갖는 두 개의 순식값, 이게 좀 사인, 요게 결국은 요 사인 WT가 요거잖아요. 요거 얘도 하나의 순식값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두 개의 순식값이 결합되어 있는 것과 같다. 이 퓨리의 변환식에는 순식값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다. 요게 두 개가 들어가 있다. 그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그런 관계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이걸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 순식값하고 여기 삼각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순식값은 요 시간이 변수예요. 시간. 삼각함수는 요 각도가 변수예요. 지금 순식값하고 삼각함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삼각함수하고 순식값하고 푸리의 변환식에 들어가는 오일러하고 다 한꺼번에 놓고 지금 관계를 한꺼번에 관통을 해보고자 이렇게 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순식값하고 삼각함수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값은 지금 요 시간이 변수고 삼각함수는 요 각도가 변수입니다. 삼각함수는 순식값은 그렇고, 그리고 만약에 순식값하고 이 풀의 변환식의 요 오일러 공식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순식값은 여기는 지금 순식값이 요 각속도가 요 하나죠. 근데 얘는 말씀드렸지만 각속도가 지금 이게 지금 사인하고 만약 같은 사인 90도하고 코사인 90도하고는 지금 이게 다르죠. 얘가 더 앞으로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되는 거죠, 결국은. 두 개의 위상을 갖는 주파수가 지금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순식값이 있는 거다. 물론 주파수의 각속도는 같지만 두 개의 순식값이 있는 거다. 그런 지금 순식값과의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순식값, 이건 두 개의 순식값. 그러면 이 오일러 공식, 풀이에 들어가는 오일러 공식과 얘는 이 순식값의 페이저에 나오는 이 오일러 공식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얘는 진폭과 위상을 보기 위해서 쓰이는 오일러 공식이고, 얘는 요 각속도를 보기 위한 오일러 공식이다. 각속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쓰는 오일러 공식이다. 그게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삼각함수하고 페이저, 이 삼각함수에서 결국은 요 삼각함수하고, 그럼 이 페이저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얘는 각도가 변수지만 얘는 위상만 궁금하다.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페이저에 들어간 오일러 공식과 풀에 들어가는 요 오일러 공식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봤으니까 이게 이 네 개가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게 입체적으로 엮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순식값에서 나온 진폭과 위상을 가지고 임피던스를 구해 볼 텐데요. 여기 지금 예를 들었습니다. 전압 순식값이 있고, 전압의 순식값은 진폭이 최대 10이고 이제 위상이 60도 앞선 그런 전압 순식값이 있고요. 전류는 전류 이제 5A 최대값이 이렇고, 그리고 위상이 또 30도 앞선 요 전류와 전압의 순식값이 있다 할 때 요 둘의 페이저, 즉 진폭과 위상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걸 가지고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냥 저항입니다. 저항 공식에 넣은 거죠. 전압을 전류로 나눈 건데, 다만 이제 각도가 있어서 그래서 나누면 크기는 2고 30도인 그런 임피던스가 나오더라. 그걸 요 좌표상에서 확인을 해보면 전압은 크기가 10이고 60도니까 요 정도 되는 거죠. 요 정도. 이 복소수 좌표에서 요 정도 되고, 전류는 크기가 요 10의 반이니까 5고 또 30도니까 요 정도 위치하겠죠. 요거를 나누면, 그러니까 2의 각이 30도니까 요 정도 된다는 거예요. 빨간 화살표. 여기가 되는 거죠. 이제 여기가.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요게 30도하고 크기가 2고 30도인데, 요거를 좌표로 나타내면 여기가 이 실수축이 루트 3이고 허수축이 1인 그런 임피던스 값이 되더라. 근데 그러면 그게 그렇게 나타내면, 그게 실수분은 코사인 30하고 2를 곱한 값이 루트 3이고 30하고 요 2를 곱한 값이 사인 30하고 2를 곱한 값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그러면 그 값이 2의 자연상수하고 6분의 파이 요 오일러 값이 되더라. 요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저항은 값은 이 보면 이 크기는 2인데 5를 10으로 나누면 2인 10을 5로 나누면 2인데, 실제적 요게
요게 실제 저항이고 요게 위상으로 인한 저항인 거죠. 그래서 2인데 크기는 실제로 2인데 실제 저항은 루트 3 요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교류 때문에 발생하는 위상차, 그러니까 코일이나 콘덴서로 인한 그 위상차로 인한 저항이 1이더라.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하학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위상으로만 나타낼 수 있느냐? 임피던스를 나타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처음은 위상이고 두 번째는 크기다. 그러면 그 위상 크기를 보기 전에 도대체 순식값 하는데 이건 대체 왜 있나?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기판 위에서 기판 위 회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회로 안에 교류 전압하고 전류가 있는데 그 교류 전압 전류의 파형, 이런 파형을 알 수 있고, 파형이 요 사인 곡선으로 했을 때 요런 이게 2파이 x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 파형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시간, 여기 t가 들어갔을 때 2파이 t죠, 여기가 t가 들어갔을 때 그 t를 넣었을 때 그 시점에서의 교류 전압 전류값을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임피던스, 그 교류에서의 저항. 그러니까 직류에서는 이런 저항이 안 생기는데 교류니까 이렇게 위상이 이렇게 틀어지는 거죠. 이렇게 코일은 전류 전압을 늦게 나오게 하고 콘덴서는 빨리 나오게 하고, 이런 임피던스, 이런 세 가지를 구하기 위해서 순식값이 쓰이더라, 그런 거죠. 그래서 순식값이 임피던스에서는 위상과 진폭만 궁금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회로는 다 같은 데 있기 때문에 이 각속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만 자꾸 찾은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거고, 그 극좌표 값이 곧 오일러 공식에서 요 값이 된다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임피던스는 이렇게 해서 극좌표 이렇게 또 같은 표시할 수 있고, 그리고 오일러 공식으로 표시할 수 있고, 쭉 해서 여기까지 이 저항값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역시 크기로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크기. 그럼 이 크기로 나타내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순식값이 보면 여기서 위상하고 진폭만 가져와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게 오일러 공식이 되는 거죠. 그럼 오일러 공식이 되면 마찬가지로 순식값만 이렇게 진폭하고 위상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게 결국은 임피던스 값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임피던스 값이 되고, 그 임피던스 값은 실제 저항하고 위상차로 인한 저항 이렇게 둘로 나뉘더라.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그 임피던스가 크기가 2고 45도다. 그럼 여기가 반지름이 2고 밑변이 루트 2고 세로가 루트 2, 이런 게 되겠죠. 그러면 그걸 좌표로 나타내면 루트 2 플러스 루트 2 i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 위상으로 나타내는 거고, 이건 방향이 있잖아요. 지금 방향, 이렇게 방향. 근데 이거를 방향 없이 그냥 크기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 그거는 이 밑변, 여기서 이거 똑같은 겁니다. 루트 2가 밑변이고, 이 루트 2고, 이게 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허수인 거죠, 허수. 그러니까 실제 저항은 요거고, 이거는 위상으로 인해 발생한 거. 그래서 이걸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면, 루트 2 제곱에 루트 2 제곱을 다시 제곱근을 씌우면 2가 되더라. 그래서 실제로는 2인데, 여기 나오는 어디야? 요 2인데, 그거의 정체는, 실제로는, 실제 저항은 2고, 루트 2고, 허수 부분이 루트 2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러면 무슨 의미냐? 이게 사실 이렇게 숫자로 표시하면 잘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요. 자, 이게 여기 바위가 있고 여기 사람이 있는데 이걸 이제 밀려고 해요. 근데 밀려면 이제 자세를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미는데 안 밀리게 하는 그 힘이 있죠. 그걸 저항이라고 보는 겁니다. 바위를 미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 이걸 저항이라고 보는 거죠. 이 바닥에서 하는 이 바닥에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여기가 저항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밀어요. 밀면 밀리겠죠. 이렇게 자세를 잡고 상체를 기울이고 이걸 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상으로 비유를 한 거죠. 자세를 잡고 하면 밀리겠죠. 근데 이거를 더 낮추고 하면 더 밀리겠죠. 왜냐면 자세를 잡았으니까 이게 위상이에요, 위상. 근데 위상이 점점 이 수평에 가까울수록 이게 더 밀린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때는 위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감이 안 와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걸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이거를 그대로 선 상태에서 이걸 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내가 미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미는 힘이 안 나오잖아요. 일단 미는 힘이 안 나와. 그러니까 밀고 싶어도 미는 힘이 안 나오는 게 자세 때문에 이게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세 때문에 안 나오는 이 힘 못 쓰는 거, 이거를 리액턴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썼는데 힘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힘을 못 쓴 거예요. 아예 자세 때문에 힘 자체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생긴 저항이 바로 이 리액턴스다. 그게 이 부분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전기 회로에서 또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위상이 발생하면 이렇게 해서 내가 밀고 싶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전기를 아무리 넣어도. 그래서 이 차이, 이 자세를 최대한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하면, 이렇게 하면 이 부분에서는 전기는 안 들어가는 거죠. 전기는 안 들어가는데 나는 전기를 쓰더라도 힘을 제대로 쓰고 싶다. 그겁니다. 이게 결론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쓴 힘을 많이 쓸 테니 제발 바위야 밀려나라. 그거죠. 그러기 위해서 리액턴스를 없애는 걸 역률이라고 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아예 힘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리액턴스 요거는 내가 손실은 없어요. 얘는 손실이 있어. 얘는 열로 발생하는데 얘는 열이 발생하지 않고 그냥 손실은 없이 힘만 못 쓴다. 하지만 이것도 저항이죠. 왜냐면 얘가 어차피 안 밀려가니까. 그 의미에서 리액턴스와 실제 저항이 결합된 게 임피던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순식값에 대해서 요 숫자로 보는 요 개념을 다 정리를 했고요. 네, 그럼 순식값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팅을 해야 되는 곳이 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일반 계산기 모드하고 그래프 모드에서 메뉴로 들어가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를 직접 보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 지금 이게 일반 계산기 모드죠. 일반 계산기 모드에서 Shift하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그 펑션하고 앵글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세팅을 보면 여기 지금 펑션 모드가 있죠. 펑션 모드는 이렇게 Y는 이렇게 그래프가 시작하니까 이렇게 Y로 해달라는 겁니다. Y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앵글은 여기 있죠. 앵글 지금 내려가면 이 디그리하고 라디안이 있는데 이 삼각함수는 계산기에서 라디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다 물론 디그를 넣을 수도 있는데 디그를 넣으면 값이 이상하게 원하지 않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라디안으로 반드시 해놓고 해야 돼서 지금 라디안으로 지금 F2
해서 라디안으로 해놨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일반 계산기 모드에서 세팅을 마치고요. 그리고 그래프 모드에서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래프 모드로 다시 들어가서 여기서 이건 지금 일반 모드고요. 그래프 모드는 메뉴로 들어가서 밑에 여기 그래프 모드 있죠. 여기로 해서 자, 엔터. 그래프 모드 들어왔죠. 여기서 이제 다시 시프트하고 메뉴 하면 그래프 모드에 또 세팅 그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인풋 보시죠. 여기 인풋 뭐 드로우 타입 쭉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 인풋하고 드로우 타입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지금 빨간 표시한 거는 일반 계산기 모드에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를 지금 이렇게 쭉 맞춰 주시는데, 중요한 건 이 그래프 펑션하고 사이멀 그래프하고 디리버티브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펑션은 뭐냐면, 이 그래프 그려질 때 함수식을 표시를 딱 하면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온 해놓고, 뭐 듀얼 스크린 이거는 그래프 2개 표시하는 건데, 이건 필요 없으니까 화면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고 오프로 해놓고, 사이멀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그릴 때 만약에 그래프가 여러 개를 만약에 써놨다 그러면 그게 동시에 그려지도록 하는 건데, 그렇게 놓으면 이 함수식이 표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오프로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러 개면 하나씩 표시되는, 이제 오프로 해 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요 디리버티브는 온으로 해 놓으면 그 그래프가 그려질 때 그 미분값, 그 기울기 값을 그 좌표에서 표시해 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여기서 그래프 펑션 좀 온으로 해놨고요. 사이멀 그래프 오프, 사이멀 그래프 오프, 사이멀 그래프 오프, 그리고 지금 디리버티브 여기 온 해놨죠. 여기도 뭐 디리버티브 온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뭐 중요한 게 아니라서 뭐 배경 그림 설정하고 뭐 라인을 뭐 이렇게 할 거냐, 뭐 이렇게 진하게 할 거냐, 옅게 할 거냐. 근데 전 이렇게 얇은 거 이런 걸로 선택을 해놨으면 이게 놈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그래프 모드에서도 세팅을 하고 한 군데를 더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래프가 실제로 그려졌을 때 그 화면에서 한 군데 더 세팅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바로 윈도우라는 곳인데 거기서 세팅을 해야 됩니다. 요거의 세팅의 핵심은 뭐냐면, 이 X축하고 이 Y축이 있는데 그 X축 값을 보통 이렇게 그 매뉴얼에 나와 있는 값은 이거예요. 매뉴얼은 뭐 X축 마이너스 6.3, 6.3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마이너스 2로 설정한다. 이게 뭐냐면, 이게 초입니다. 초. 보통 지금 라디안 값은 각도로 돼 있는데, 마이너스 6.3이면 이게 3.14니까 이렇게 따지면 이게 2파이가 딱 되는 거죠. 2파이가 6.28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딱 그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요거 마이너스 2로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초까지 우리는 초로 보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한다. 직접 화면을 보면,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그래프가 하나 그려져 있고요. 여기서 윈도우로 들어가면 Shift하고 F3을 누릅니다. 그럼 지금 들어가 있죠. 여기 지금 제가 마이너스 2로 해놨죠. 지금 보면 여기 마이너스 2 어떻게 설정하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2 하고 엔터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2 그리고 최소값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최대값 2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총 4초, 오른쪽으로 2초, 왼쪽으로 2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케일은 0, 그러니까 0.5 단위로 그렇게 눈금 간격을 정하는 거고요. 요 다트는 눈금을 얼마나 그 점을 얼마나 세밀하게 찍을 건가, 촘촘하게, 그건데 요거는 요 값을 설정하면 자동으로 설정되는 거니까
요 마이너스 0.03 이렇게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y축 값은 마이너스 2에서 2 정도로 설정을 합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진폭이 여기 지금 제가 요 순식값 하나를 써놨는데 요걸 사실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폭이 1이고 1초에 한 번 도는 그 주파수 1Hz를 기준으로 이제 해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y는 마이너스 2가 2 그리고 그러니까 사인 90도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1 정도면 충분한데 그게 제대로 좀 여유 있게 보이려면 마이너스 2로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마이너스 3으로 해놨으니까 이거를 적당하게 마이너스 2 다음에 엔터 다음에 이것도 2 엔터 이렇게 쳐놓고 됐고, 그러면 뭐 그다음 뭐 밑에 뭐 스케일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상관 안 하셔도 되고요. 밑에 뭐 T 세타 민 요거는 그냥 그 계산기 아무 값이나 그냥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제가 조정을 해봤는데 뭐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냥 요거는 요 값은 그냥 놔두시고요. 그렇게 해서 설정은 다 끝났으면 엑시트라고 나옵니다. 나오고 그러면 이제 요거의 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기준 값은 요 진폭이 1이고 지금 2파이가 각소도인 걸 기준으로 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게 진폭이 변한다. 만약에 이거 말고 다른 그래프를 좀 넣고 싶다. 그러면 진폭하고 각속도에 맞게 이렇게 요 X축과 Y축을 해주면 됩니다.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그게 오실로스코프라고 생각하시면 딱 돼요. 오실로스코프가 X축은 시간, Y축은 전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전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최대값이 여기가 전압이죠. 그리고 요게 시간, 요걸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시간으로 놓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요걸 그 계산기는 물론 이거를 자기는 라디안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저희 눈에는 이게 초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2로 했기 때문에 요게 순식값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그 팁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면 저희가 초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래프 순식값 모두 설정하기 그거를 지금 다 세팅을 마쳤고요. 네, 그러면 순식값을 실제로 그려 볼 텐데요. 이걸 각속도를 바꿔가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각속도와 그리고 또 진폭 이걸 각각의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래프를 표시 놨는데요. 이걸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진폭하고 각속도 그리고 주파수 해당하는 걸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혹시 보시다가 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면 먼저 진폭이 0.5고 주기가 0.5Hz, 0.5Hz가 되는 거죠. 0.5Hz. 그러니까 1초에 반바퀴 도는 거 해볼게요. 지금 그래프가 하나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지우고 딜리트를 이용해서 지웁니다. 제가 아예 지우고 시작할게요. F1 누르고 0.5 0.5에 그 다음에 사인 그냥 곱하기 안 하시고 바로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파이 가로 열고 1 안 넣어도 되는데 1 넣어볼게요. 그냥 파이 그 다음에 x는 그냥 이거 x를 누르시면 됩니다. x 세타 t 욕설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됐죠. 그 다음에 엔터 그러면 저장이 됐고 이걸 F6 드로우를 누릅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지금 진폭을 X축은 1초에 여기가 지금 0.5초 여기 1초 여기가 1.5초 2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초에 반바퀴를 돈 걸 지금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진폭이 0.5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진폭을 2로 설정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좀 낮게 나오는 거죠. 낮게. 그걸 감안하시고 보시고 딱 보면 요런 순식값이 생긴 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거를
바로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1초에 한 번 도는 1Hz이고 진폭이 1인 그런 걸 표시를 해 볼게요. 자, 그럼 다시 나가서 엑시트 하고 이걸 지울 필요 없이 그냥 여기다가 바로 여기서 딜리트하고 2파이 x로 해놓고 이거는 그냥 다 지우면 되죠. 이렇게 해놓고 엔터, 그리고 F6 드로우 딱 누르면 네, 그럼 적당하게 좀 나오잖아요. 지금 1초에 이렇게 해서 한 바퀴가 나오고 진폭은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이 2파이 각속도가 2파이고 진폭 1인 전압이 최대 1볼트고 1헤르츠인 거는 이렇게 생기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내 머릿속으로 하는 거랑 직접 이렇게 계산해 보는 거랑 감이 달라요. 한번 직접 해보시길 권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진폭이 2이고 그리고 1.5Hz 1초에 1.5바퀴 그리고 위상이 90도 앞선 요 순식값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럼 자 다시 한번 나와서 자 이거를 뭐 지울 필요는 없죠. 여기다가 바로 플러스 위상부터 하면 분수를 나타낼 때는 그냥 이 ABC를 누르면 됩니다. 여기 파이하고 들어서 2 됐죠. 그렇게 하고 각속도가 3파이니까 이게 딜리트 그리고 3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진폭은 2니까 2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2 사인 3파이 그리고 각속도는 2분의 파이 됐죠. 그럼 엔터. 자 입력됐고 그다음 F6 자 이렇게 그래프가 꽉 차게 나오죠. 이거는 저희가 지금 마이너스 2 플러스 2로 해놨기 때문에 이런 거죠. 좀 보기가 좀 부담되잖아요. 요거 이럴 때는 다시 윈도우로 들어가서 이 Y축을 진폭을 좀 더 여유 있게 해주는 거죠. 마이너스 2가 아니고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3 엔터 플러스 3 엔터 그리고 엑시트 나가서 다시 들어올 해볼게요. 자 이번엔 좀 여유 있게 됐죠. 이게 지금 보면 1초에 1.5바퀴 3Hz니까 한 번, 두 번, 반 바퀴죠. 여기까지인데 지금 위상이 90도가 앞섰으니까 원래는 요 점이 있어야 되는데 요 90도가 앞으로 온 거죠. 여기도 지금 보면 여기 사인 팔아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90도가 온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순실값을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보고 지금 밑에는 여기는 지금 그냥 방정식 3승 x3승을 표시했는데 이거 왜 써놨냐면 이게 지금 순식값이잖아요. 순식값인데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인데 이게 그냥 여기에 이게 결국은 여기 실수가 들어가더라. 실수. 무슨 뜻이냐면 이 라디안 값이 그냥 실수거든요. 이게 실수라서 그냥 실수가 들어가는 방정식을 표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여기서 이건 삼각함수니까 여기 삼각함수 말고 그냥 삼각함수 아닌 것도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x는 여기서 어떻게 쓰냐면 x는 그냥 x 세타 t 이거 누르고 승은 이걸 누르면 되거든요. 승, 그 다음에 3승. 자, 엔터 했고 들어오. 자, 여기 삼각함수 먼저 그리고 순식값. 자, 이렇게 표시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값을 똑같이 인식해서 순식값에다 그냥 위에다 덮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걸 보면 이게 라디안 값이 이렇게 순식값 취급을 받는구나. 요 의미를 요걸 그냥 일반 방정식을 보고 더 감이 확실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x3승을 한번 그려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최대값이 220
이걸 여기다 지금 그릴 수 있을까요, 여기? 이건 지금 X축이 마이너스 2 플러스 2고, Y축은 마이너스 3 플러스 3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가 지금 220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프가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이게 지금 이 괄호 이렇게 세로는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는 지금 표현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래도 이 앞에 것을 해봤기 때문에 220은 어느 정도가 되겠고 2파이x는 여기서 한번 그려봤고 위상이 이렇게 되는 것도 실제로 그려봤으니까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그려봄으로써. 그래서 이건 진폭은 220 볼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지 못한다.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감은 잡아볼 수 있다. 아니 이것도 그리려면 그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x축 y축을 그러니까 220 뭐 200 뭐 50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라서 그거는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 시간은 초 단위로 보는데 이것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 점은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게 요게 지금 순식값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순식값을 그려보고 싶은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순식값이 결국은 뭐냐면 순식값이 여러 개가 합쳐지면 그게 실제로 들어오는 음성 신호 값이 되는 거거든요. 음성 신호. 그러니까 보이스 이게 무슨 뭐 악기 소리든 뭐 잡음이든 사람 목소리든 그게 모두 음성 신호잖아요. 그 모습이 이렇게 여러 개의 순식값이 결합되어 있는 거다. 그거를 결합돼서 들어오는 음성 신호를 주파수 분석을 통해서 다시 그 주파수를 이렇게 돌리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걸 주파수 돌리는 게 그게 바로 퓨리의 변환이죠. 요 퓨리의 변환식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 퓨리의 변환에 들어가는 그 식을 체험을 해보기 위해서 요걸 그려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그려보기 위해서 사실은 요거 연습을 한 거고요. 요걸 한번 이제 그려볼게요. 자, 그럼 다시 나가서 이것도 지우고 F1. 자, 위의 식도 이것도 지울게요. 그냥 F1. 자, 그럼 요 식을 한번 써볼게요. 사인 1 x 파이 그리고 아니 파이 x죠. 1 파이 x 플러스 그 다음에 2 코사인 가로 열고 3 파이 x. 네, 이렇게 해서 엔터. 지금 다 들어갔고요. 자, 그럼 드로우를 해볼게요. 자, 이게 음성 신호의 아주 간단한 모습이다. 실제 음성 신호에 보시면 좀 패턴이 반복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지금 패턴이 반복되잖아요. 이게 더 넓게 하면 더 패턴이 반복되는 걸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한번 잠깐 패턴을 조금 더 반복되는 모습을 좀 더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F3 누른 다음에 이 촉값을 마이너스 4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엔터 4 다음에 엑시트 드로우. 네, 딱 보시면 지금 이게 패턴이 반복되는 게 보이죠? 이게 바로 실제 음성 신호의 주파수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신호를 보고 이거를 퓨리의 변환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바꾸는 거. 이게 바로 요 식이에요. 퓨리의 변환식. 이걸 통해서 요 주파수, 이 각속도를
분리를 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순식값 그래프를, 요 결합된 합성이죠. 요거를 눈으로 한번 보는 거, 이게 이 순식값 그래프 그리기의 사실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직접 순식값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보셨듯이 이렇게 EX를 눌러서 완성을 하고, 그릴 때는 F6 드로우를 누르고 그래프 그리기 값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면 여기 트레이스를 누르면 이 시점에서 이게 미분 값이 표시가 돼요.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다시 F1을 누르면 없어지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요 트레이스 해서 미분 값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그래프 그리기를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 또 이런 의문이 생겨 있는데, 그럼 이 순식값은 이렇게 생겼고 삼각함수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금 똑같이 생겼어요, 보면. 그러면, 그런데 그럼 순식값은 삼각함수 일종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안 들면 이상한 거죠. 그러면 둘이 차이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계속 제가 시간 얘기를 했으니까, 순식값이 시간을 가지고 하는 건 순식값이고, 삼각함수는 각도가 들어가니까, 각도로 하는 거니까 삼각함수고,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들어가면 뭐가 헷갈리냐면, 자, 1초에 지금 한 번 진도한 게 2파이잖아요. 그 1초, 여기 1초 있죠? 시간을 x축이니까 한 번 진도한 게 요 2파이라는 순식값이에요. 그러면 삼각함수에서는, 자, 여기가 1이면, 여기가 1이면, 1x면, 상수 1이면 360도 도는 동안에 한 번 진동하죠. 그러면 요렇게 딱 보면, 아, 1초에 한 번 진동하는 순식값은 360도 도는 동안에 한 번 진동하는 삼각함수랑 같이 연결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요걸 보는 거죠, 이제. 자, 그러면 아까는 한 번 진동하는 거였으니까 주파수가 1Hz였으니까 이거는 2Hz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거 2파, 4파이니까 이거는 1초에 두 번 진동하는 거예요. 두 번. 자, 두 번 진동하고, 그럼 삼각함수는 또 두 번 진동하게 하려면, 자, 여기 3번, 2파이 360도 도는 동안에 이렇게 두 번 진동하겠어요. 이렇게 두 번. 그러면, 그림이 좀 똑같잖아요, 지금. 그러면, 아, 그러면 순식값 4파이에 해당하는, 각속도 4파이에 해당하는 순식값의 삼각함수 그래프는 사인 2x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제 어떻게 됐느냐, 사인 각속도가 2파이면 여기 한 번 진동, 1초 한 번 진동하니까 한 바퀴 돌 동안 한 번 진동, 얘하고 맞고, 그럼 1초 두 번 진동, 그러면 2파이니까 여기는 여기는 4파이니까 두 번 진동하니까 두 번 진동하는 걸로 2x 하고, 여기는 6파이면 세 번 진동하는 거니까 얘도 세 번 진동하게 하면 3x.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얘의 순식값은 이렇게 한 번, 여기 두 번, 여기 세 번, 이렇게 해서 쭉쭉쭉 나가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구나. 지금 나는 지금 이렇게 해서 1초에 한 번 진도하는 거에 삼각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 두 번 진도하는 거에 그래프는 2x 맞잖아요. 이렇게 두 번 진도하는 거 2x, 세 번 진도하는 거는 6파는 이렇게 세 번 진도하는 거 3x, 이렇게 그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순식값이.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순식값과 삼각함수의 관계. 자, 2파이 1초에 한 번 진동하는 요 2파이가 있죠. 그럼 두 번 진동하는 거는 4파이죠. 세 번 진동하는 1초에 6파이죠. 그런데 그걸 삼각함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1초에 얘는 초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한 바퀴를 도는 건데 한 바퀴 돌 동안 이게 한 번 진동하고 두 번 진동하고 그게 아니고 한 바퀴 돌 동안 한 번을 진동하는데 한 번을 그 진동을 얘는 1초 동안 한다는 거예요. 그 얘는 일주일에 두 번 하니까 이 한 번 진동을 0.5초 동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진동은 다 똑같이 사인 삼각함수로 나타내면 순식값이 아니고 삼각함수로 나타내면 다 360도 돌 동안 한 바퀴를 한 번을 진동하는데 그걸 얘는 다 한 번 진동하는 거를 한 1초 만에 해내고 얘는 0.5초 만에 해내고 얘는 뭐 0. 더 빨리 해내겠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 모두, 삼각함수 이 그래프 모두, 순식각 그래프 모두 삼각함수로 나타내면 모두 2파이 동안에 갈 동안 한 번 진동하는 그런 삼각함수가 되더라. 그래서 1초에 몇 번을 몇 헤르츠를 진동하든 상관없이 모든 순식각, 이 지금 2파이든 4파이든 뭐 쭉, 뭐 100파이 뭐 쭉 나가겠죠? 상관없이 모든 순식값의 삼각함수는 다 이거다. 한 바퀴 360도 돌 동안 2파이까지 갈 동안 한 번 진동하는 삼각함수다. 거기에 이 모든 순식값에 대응하는 삼각함수는 바로 이 삼각함수다. 그래서 한 바퀴를 돌 동안, 이 한 바퀴를 돌 동안 얘가 한 번 진동을 하는데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순식값이란 겁니다. 한 번을 다 똑같이 도는데 얼마나 빨리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삼각함수를 나타내면 다 같은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냐? 자, 진폭이 지금 요건 지금 진폭 1이죠. 근데 이건 2파이죠. 2파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건 지금 삼각함수가 아니죠. 그럼 삼각함수를 나타냈을 때 기울기를 한번 볼게요. 기울기. 여기서는 지금 보면 얘는 기울기가 1초 동안에 한 바퀴 움직이니까 뭐 이건 삼각함수랑 똑같으니까 기울기가 1일 수 있겠죠. 1이잖아요. 1. 얘는 1초 동안 이렇게 돌면 기울기가 1일 수 없죠. 순식값으로만 볼 때는 얘는 더 심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를 삼각함수로 나타내면 주파수 얼마나 빨리 도느냐에 상관없이 삼각함수에서는 모두 0초, 이게 0초, 여기다 0을 넣으면, 여기다 0을 넣으면 모든 순식값의 기울기는 거기에 해당하는 삼각함수에서 다 0이 1이다. 1. 0초 시점에서 0초 시점에서 얘도 그렇고 얘도 요 순식값의 삼각함수도 기울기가 0이라는 겁니다. 얘는 0으로 지금 1보다 훨씬 커 보이지만 1이라는 겁니다. 1. 얘도 1이고 얘도 사실 그래프 삼각함수 나타내면 1이고 얘도 1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미분을 한번 해서 더 확실하게 가미하도록 해볼게요. 자, 여기 순식값 4파이, 아까 요 4파이, 요 순식값이 있어요. 4파이의 0초 시점, 그리고 1초 시점에서의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 이 0초 시점, 뭐 1초 시점. 그럼 여기는 지금 이걸로 보면 뭐 기울기가 1이 훨씬 넘잖아요. 그럼 이거 미분을 해보자는 거죠. 삼각함수 미분을. 지금 얘는 순식값인데 삼각함처럼 생겼지만 얘를 미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 전에 삼각함수 미분식은 요겁니다. 지금 a 곱하기 삼각 bx를 미분하면
요 안에는 b가 앞으로 와요. 그래서 ab 곱하기 코사인 요 안에 있는 건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식값에 그럼 순식값 요 미분식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요 식은 1초에 2번 진동하는 주파수를 갖는 순식값이죠. 요걸 미분을 해보면 자, 자칫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요 시계 앞에 있는 요거를 앞으로 꺼내서 A, B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앞으로 오니까 4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오고 안에 거는 그대로 여기처럼 이렇게 그대로 남겨두는 거죠. 4파이 X 이렇게 해서 미분식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순식값의 미분식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삼각함수. 왜냐? 삼각함수는 삼각함수 안에 값이 초가 아니에요. 삼각함수의 변수는 다 각도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얘는 이 t는 변수가 될 수 없어요. 변수가 되려면 이게 다 통째로 다 변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안에 있는 게 통째로 다 그냥 각도로 돼야만 이게 미분식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그냥 다 x가 되는 거예요. 이거 상수가 없고 그냥 x가 되는 겁니다. 코사인 1 곱하기 이거의 미분식은 1 곱하기 안에 있는 거 상수 이거 다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x 코사인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코사인 미분식이 이렇기 때문에 1초 시점에서는 어떻게 돼? 1초 시점 여기다 1을 넣으면 4파이가 되잖아요. 자, 그럼 코사인 x니까 코사인 4파이면 코사인 4파이에 1을 넣던 0을 넣던 0이 되겠죠. 이건 4파이면 그러니까 2파이랑 똑같은 지점이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끝이고 0이 시작이잖아요. 끝하고 시작 지점. 여기서 보면 요 끝하고 시작 지점, 시작 지점이고 여기 끝 지점이잖아요. 보면 기울기가 다 이렇게 같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둘에서의 기울기는 모두 코사인 4파이나 코사인 0도나 다 모두 1이었다. 1. 코사인 0도, 0도의 기울기, 코사인 0도는 지금 코사인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되겠죠. 여기 코사인 값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다 1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자, 이걸 계산기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분식으로 들어가서 여기 dx 있죠? 이게 미분식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사인 x는 여기 x를 놓친 겁니다. x 그렇게 놓고 그러면 4파이 시점이 되겠죠. 4파이 여기 좀 4파이를 넣어보면 사인 x를 미분한 거니까 그냥 여기다 사인 x를 쓰고 4 하고 파이 하면 자 1이 나오죠. 이렇게 1 자, 이렇게 1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마치 미분식이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여기다 이렇게 4파이를 그대로 이렇게 4파이 x를 그대로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dx 사인 4 파이 x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고 여기는 이제 여기 1이 들어가니까 여기다 1을 넣어주면 되겠죠. 1. 자, 그럼 12.566이 나온다는 거예요. 12. 이게 그럼 12.566이 어떻게 나왔느냐? 자, 이렇게 이걸 미분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 이 식이 되겠죠. 1 곱하기 4파이 코사인에다가 4파이 x 플러스 0. 여기서 1을 넣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4 곱하기 3.14 하니까 12.566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4파이 곱하기 1, 0 하니까 4 곱하기 12, 3.14 하니까 12.566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삼각함수 이게 값이 4파이가 되든 6파이가 되든 100파이가 되든 여기는 항상 이렇게 코사인 x가 되는 거다. 즉, 이 함수는 결국 모든 이 순식값의 함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sin x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sin x. 자, 그래서 그래서 이게 바로 x축이 t가 아니고, 이 x축이 t가 아니고 각속도일 때, 이 각속도 자체, 지금 이 각속도, 여기는 변수가 t잖아요. 근데 이 각속도 자체일 때이면 순식각 그래프가 모두 그냥 sin x가 되더라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각속도가 2파이던 4파이던 6파이던 모두 거기에 해당하는 삼각함수는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2파이던 4파이던 6파이던 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각속도가 그냥 WT란 얘기입니다. 그냥 WT로 놓으면, 그냥 다 똑같이 놓으면, 다 똑같이 되면 다 하나의 삼각함수 그래프, 이렇게 주기가, 이 변수 상수가 여기 앞에, 이 각도 앞에 상수가 1이고 1인 이 삼각함수 그래프, 즉 한 바퀴 360도 2파이가 될 동안 한 번 도는 그래프의 모든 각속도를 가지는 그 순식값이 표시가 되더라. 이게 바로 x축이 w가 t가 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1초 시점에서 이 sin 1파이를 갖는 각속도는 1초 시점에서 여기 1파이 시점이 오고, 각속도가 2파이인 이 순식값은 1초 시점에서 요 지점에 오고, 3파이, 각속도가 3파이인 이 순식값은 똑같은 그래프에서 단지 한 바퀴 반 도는 1초 시점에 얘가 더 빨리 도니까 그렇게 되는 것 차이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식값 계산이 다 이 하나의 그래프에서 이루어지더라. 그게 바로 이 순식값 W를 T로 놨을 때 이 그래프가 이 하나로 다 되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요게 사실 요 순식값 그래프에서 가장 좀 이해가 어렵고 고비가 되는데, 요게 바로 이 핵심 이유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알았어요. 이제 모두 1이라는 건 알았어요. sin 1x라는 건 알았는데, 만약에 그 진폭이 있잖아요. 진폭이 있고 위상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만약에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 똑같이 파이 2파이 동안 한 바퀴 도는 건 맞는데 진폭이 1이다. 그러면 진폭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5로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낮게 보이는데 1인 거죠. 1. 요게 sin x랑 똑같은 거죠. sin x. 근데 만약에 진폭이 5V다. 그러면 이게 한 바퀴는 2파이 동안 똑같이 도는데 이게 5V까지 이렇게 출렁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2파인데 5V고 4분의 파이가 앞섰다. 이게 90도죠. 그러면 2파일 이렇게 도는데 다만 진폭을 5로 하고 위상만 앞으로 45도 당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된다. 그래서 요걸 순식값을 결론적으로 보면 요 순식값을 요게 일반식인데 요걸 삼각함수 나타내면 VM과 위상만 이렇게 가져와서 1x에다가 넣으면 요게 순식값의 삼각함수 그래프더라. 자, 그겁니다. 그래서 순식값의 x축을 각속도로 하면 그게 삼각함수로 그린 순식값이 된다. 요겁니다. 결론. 그거고 공식으로 나타내면 말씀드린 대로 VM을 곱하고 이 VM, 이 W는 아무 상관이 없고 W는 상관이 없고 그냥 1x에다가 위상만 가져온 요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미분, 제가 이건 여기다 참고로 써놨는데요. 이건 뭐 사실 저도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저도 볼 겸 해서 써놨으니까 이거 합성함수 미분식이 좀 전에 쓴 거고요. 예,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순식값에 이제 미분을 받고
그러면 삼각함수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제일 기초이기 때문에. 삼각함수 그릴 때 주의할 건 뭐냐? 이 범위 역시 범위인데 범위를 그럼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그럼 삼각함수는 기본적으로 아까 2파이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2파이. 순식값이 항상 2파이를 주기로 하는 2파이를 360도를 도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2파이는 들어가야 돼요. 2파이. 그러니까 2파이보다 조금 더 들어가게 3파이를 잡은 겁니다. 그럼 3파이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값이 그걸 그냥 실수로 하면 3 곱하기 3.14잖아요. 9.42잖아요. 9.42가 들어갈 수 있도록 넉넉하게 9.42보다 조금 더 되는 10을 양쪽으로 잡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10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을 잡고 뭐 y축은 그대로 마이너스 2 플러스 2 정도로 잡고 이렇게 잡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걸 한번 잠깐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보면 사인 그냥 x를 하면 엔터 누르고 이렇게 하면 자 이제 제대로 그려졌죠. 2파이가 될 동안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양쪽으로.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게 2파이 이렇게 한 바퀴 그리고 반 바퀴. 그러니까 이게 지금 3.14가 나오고 조금 더 간 거죠. 이런 식으로. 값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러면 직교좌표하고 극좌표 간의 변화는 어떻게 하느냐 보면 요 i의 세타가 4분의 파일 때는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크기 1이고 45도 직교좌표 이렇게 표시되는데 만약 이런 식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런 식. 그러면 요거를 계산기에 넣으면 22.5도에다 1.8이 나온다는 거죠. 요게 계산기로 해보면 2파이 하고 i 이지 i 곱하기 분수할 때는 그냥 요 가분수 요거 표시를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파이 하고 4 한 다음에 두 번을 눌러서 가야지 정확히 1, 2 되고요. 표시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라디안 값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라디안 값으로 이게 극좌표로 나오잖아요. 그럼 요거를 직교좌표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옵션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옵션. 그 전에 먼저 방향키로 해가지고 이 뒤에다가 컷을 놓고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옵션으로 들어가면 콤플렉스가 나오죠. 콤플렉스 F3을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F6을 누르면 여기 극좌표로 할 거냐 직교좌표로 할 거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지금 극좌표로 되어 있으니까 직교좌표 F4를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엔터. 그럼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분수로 나오는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그냥 숫자로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F하고 D 이렇게 딱 표시하면 1.707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고 만약에 요 반대로 이렇게 해놨다. 내가 그러면 직교좌표로 표시하게 해놨다. 그러면 역시 그렇게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직교좌표로 극좌표로 나타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네, 그럼 이번에는 10진수와 16진수 간 전환을 알아보겠습니다. 요 16진수가 목차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딩할 때 그 C 언어에서 가끔 나옵니다. 이게 그 MCU 코딩할 때 나오는데 이걸 계산기로 이렇게 하는 방법 알아두면 옆에 있으면 바로 쓸 수 있으니까 제가 넣었고요. 저처럼 이렇게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16진수인데 요거를 지금 전환하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한번 차근차근 보실 분 요걸 보시고 바로 계산기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일반 계산 모드고요. 여기서 Shift 하고 메뉴를 하고 들어가면 여기 이 모드 있죠, 모드.
지금 이 모두 있잖아요. 이 모두에서 이 이 데시멀하고 헥스 요거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콤프 모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데시멀 이게 10진수, 이게 16진수, 이게 바이너리 2진수, 이게 옥타곤 8진수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지금 제가 전환할 진수인 헥스 요 16진수로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엔터. 자, 그럼 화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기서 지금 D하고 O가 있는데 이 D가 이 데시멀하고 옥타곤 약자입니다. 요거를 F1을 딱 눌러주면 내가 지금 넣을 그 진수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넣을 진수는 10진수를 16진수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10진수 D를 써주고 눌러주고 123이라는 10진수를 넣는 거죠. 123 이렇게 써주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해가지고 16진수 7B가 나왔죠. 그럼 이번에는 이 7B를 이 16진수를 10진수로 이제 바꿔볼 텐데요. 이때는 역시 이 지금 헥스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데시멀 모드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시 메뉴로 들어가서 이게 지금 헥스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제가 10진수로 바꿀 거니까 F2 엔터. 그러면 이제 넣을 진수가 16진수니까 D하고 O에서 들어가서 넣을 진수는 16진수죠. 요걸 넣을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헥스 요 F2 누른 다음에 7B를 누르는데 여기서 이 B가 요 보면 위에 알파벳이 쭉 써 있는데 이 알파벳을 원래 넣을 때는 이 알파 빨간 걸 치고 쳐야 되는데 요 16진수 전화할 때는 그냥 쓰면 돼요. 요게 주의할 점입니다. 그래서 그냥 B, 여기 B를 치면 B는 B인데 이렇게 굵은 B가 됐죠. 요게 정상적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 네. 이렇게 해서 지금 16진수와 10진수 간의 전환을 알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을 정리를 하면 FX9860G2 이 계산기로 순식각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다. 이렇게 WT가 있을 때 직접 계산을 할 때는 삼각함수로 넣어서 계산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게 순식값이면 이걸 계산기에 넣으려면 이렇게 변환을 해서 넣는다는 겁니다. 그냥 WT를 그대로 값을 여기다 넣어서 만약에 초가 있으면 각속도에다가 초를 곱한 값을 그대로 여기다 넣은 다음에 사인에 넣어서 위상하고 진폭을 그대로 적용해서 구하면 그 값이 몇 초에서의 전압, 그 순식값의 전압이 되는 거죠. 그 순식값을 갖는 그 전류 전압의 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고 만약에 그걸 그래프로 감을 잡는데 보고 싶다. 그러면 그래프 모드에서 X축 범위를 1에서 2초로 만든 다음에 그린다. 네, 이게 순식값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고요. 또 이번 시간에는 오일러 공식을 가지고 정말 이리저리 돌려보고 순식값에서 풀이의 변환까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직관적으로 관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가 이렇게 순식값으로 쓰일 수 있는데 순식값에서 진폭하고 위상만 가져와 가지고 오일러 공식으로 쓴다는 거죠. 근데 이 오일러 공식, 순식값에서 들어가는 오일러 공식은 진폭하고 위상만 보기 위해서 쓰이는 오일러 공식이고, 이 오일러 공식이 푸르의 변환식에도 들어가는데, 푸르의 변환식에서 들어가는 이 오일러 공식은 두 개의 순식값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고, 각 들어오는 신호의 주파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쓰이는 오일러 공식이더라. 그래서 두 개의 오일러 공식이 똑같이 들어가지만 쓰임새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확연히 구분되고 이렇게 구분되는 모습을 정리를 이번 시간에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오일러 공식 그리고 순식값 그래프를 같이 알아봤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